비해서 이 꽃들이 빨리 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빨리 그런지 폈어요. 이분도 오늘 좀 빨리 나오셨습니다. 임강희 박사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강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하고 우리 같이 박사 아닌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우리는 그냥 펜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네. 박사님들은 꼭 여기다 꽂고 다녀요. 빼셨어. 지금 완전 빼셨어. 예. 정말 예리하셨어요. 자, 문익민 씨. 네. 감사 이게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민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민? 요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왠지 외로울 것 같고 고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민 생각해봤죠? 한 번 정도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요. 네. 이민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 이상하죠? 이민으로 성공했다는 게? 그러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자, 만나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분입니다. 이민이 늘고 있다. 제2의 핑크빛 인생을 꿈꾸며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 해 12,000여 명.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과연 낯선 이국 땅에서 행복한 삶을 뿌리내릴 수 있을까? 가장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사람, 바로 신세계 이주공사의 박필서 사장이다. 박필서 사장이 이민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중학교에 갈 수 없었던 필서. 공부를 해야 할 어린 나이에 이미 돈을 벌어야 했다. 그런 그에게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은 꿈도 못 꿀린. 늘 차가운 빵 조각으로 줄인 배를 채워야 하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필서는 희망을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책을 사서 보곤 했다. 그리고 그런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그때부터 이민을 꿈꾸었다. 중학교를 편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를 들어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학교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방문 세일 있죠? 아르바이트.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야학을 했어요. 사실은 그 이민을 가려고 했던 동기 중에 하나가 사실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외국을 나가보니까 좀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이제는 외국을 나가야 되겠다.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가려고 많은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야학에서 어렵게 공부하면서도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간 필서. 그러나 더 이상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대학을 중퇴하고 일자리를 찾던 어느 날. 필서 아니냐? 오랜만이다. 넌 철구? 그래, 나 철구야. 너 신수 좋다? 너 돈 잘 버나 보다. 야, 한 달에 500 정도 벌어. 500이나? 뭐 하길래 그렇게 많이 벌어? 그냥 선박에서 다니고 있어. 하루는 그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선박회사를 한대요. 그 돈을 잘 버느냐 그랬더니 돈을 상당히 잘 벌고 있대요. 그래서 선박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선박회사가 옛날에는 수출화물이나 아니면 수입화물이나 아니면 이삿짐 같은 걸 많이 취급을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선박회사에 들어간 필서는 수출 업무와 이민자들의 이삿짐을 주로 담당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정보에 눈을 뜨게 된다. 됐어. 나 지금 사우나 갈 건데 같이 안 갈래? 아니, 난 됐어. 다녀들 와. 능력만큼 버는 직업이었기에 그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 선박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가장 좀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돈이 수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 같은 경우는 주로 놀러들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유롭게 이제 생활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사실 여가선형보다는 일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좀 성공을 빨리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선박회사가 처음에 저도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봉급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선박회사를 가서 보니까 한 2달 동안은 제가 수입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뛰는 대로 가져갈 수 있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2달 동안은 사실 점심을 굶었어요, 제가. 굶고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는 내가 점심을 굶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임하다 보니까 3개월째 되는 달에 수입이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각오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가난에서 탈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죠. 선박회사 시절 얻은 해외여행에 대한 정보들과 그동안 모은 자본을 바탕으로 여행사를 차린 필서. 그러나 그의 첫 번째 사업은 7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여행사 실패 이후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필서는 외국에 다니며 사업 아이템을 찾는 등 다음 사업 아이템을 신중하게 구상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딱 맞는,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을 일을 신문에 난 한 모집 광고에서 찾게 되는데, 바로 어린 시절의 자신의 꿈이었던 이민을 타인들에게 실현시켜주는 이민 컨설턴트였다. 하려고 보니까 사실 뭐 국가에서나 아니면은 이 이민 회사에서 이민을 가려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어떤 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주공사 직원들의 어떤 정보가 굉장히 좀 많이 모자랐었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도 있게끔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우리가 개척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만 하면은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주의 종류가 있는데 모든 캐나다 이민 전문 에이전트로 이름을 내걸고 비로소 이민 사업에 뛰어든 필서. 모든 복잡한 이민 업무들과 이민 관련 법률 등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온몸으로 익혀나갔다. 그것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이주공사를 시작을 하면서요,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한 4년을 고생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민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왔는데도 막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지식이 너무너무 적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제가 실무자로서 병무청도 다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 여권과도 가서 뛰어다녀보고, 대사관도 제가 다녀보고, 이러면서 실무를 다 익혔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거는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하고 여러 가지 그 트러블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회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4년 동안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개인 재산도 많이 갖다 집어넣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민 컨설턴트로 일한 지 4년. 복잡한 이민 업무에 자신이 생긴 필서는 마침내 자신이 주인인 새로운 이주공사를 창립하게 되었다. (96년) 창업 이래 신세계 이주공사를 통해 해외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 현재 63곳의 이주공사 중 가장 많은 이민 성취율을 올리고 있다. 자신이 이민자이기에 모든 이민 상담을 직접 도맡아 하는 박필서 사장. 그런 공신력으로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민 문제를 다룰 때면 어김없이 박 사장을 찾는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별일 없으시고요. 편안히 정착한 이민자들이 고마움을 전해올 때면 박필서 사장은 이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몇천 가구를 내보냈는데 그 가구 수들을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현지 가서 우리 고객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자부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남들보다 굉장히 빨리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실패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정보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사장이 이민업계에서 지금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그가 직접 만든 많은 이민 관련 자료들을 빼놓을 수 없다. 이민을 가려고 보니까 자료가 너무 없어요. 인생을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나라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다 보니까 불안하고 결정도 못 짓고 그다음에 초조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좀 버는 대로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투자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한테는 내가 겪었던 것보다는 고생을 안 하게 만들어주려고 사실은 자료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넘어서 못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나 투자 이민 쪽은 어쨌든 US 달러로 150만 원. 이민에 관한 모든 업무를 발로 뛰며 처음부터 끝까지 익힌 박 사장. 그만큼 실무에 능하기에 직원들의 교육 역시 그가 직접 담당한다. 제가 박 비서장을 안게 된 지 벌써 7년이 돼갑니다. 그동안 제가 보아왔던 박 비서사장은 그 자신의 일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과 그리고 사명감으로 고객들을 대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더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그만큼 번창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진출하는 거를 떠나서 거기에서 얼마만한 현지의 주력 사회로 진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됐고요. 그럴 때는 서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에게 힘을 모아서 주력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거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 관련 정보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했던 박 사장은 이민자들이 조금 더 빨리 더 성공적으로 낯선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늘도 이민 자료를 구축하는 일에 열심이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꿈을 잃지 않았던 박필서 사장. 그런 그에게 새로운 꿈을 찾아 먼 땅으로 떠나는 이들에게 다른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그는 항상 희망한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셨죠? 네. 이민 사업의 선두주자 신세계 이주공사의 박필서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야, 인상이 참 좋으시죠? 네. 아주 서글서글하신 총각 같으셔 어떻게? 근데 아까 우리가 저 화면을 보니까 참 어려서 고생 참 많이 하셨네요. 학교도 제때 못 다니시고. 네. 그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래? 어렸을 때는 일단 뭐 저희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예. 네. 야학을 하면서 그다음에 낮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좀 하고 예. 이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검정고시까지 저희가 패스를 하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난 때문에 예. 너무 어려우셔서 이민을 가신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민을 가려고 했던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모습으로는 옛날에 고생 전혀 안 하신 분이에요. 마치 그 번데기가 허물을 벗듯이 지금 나비가 되셨어요. 그리고 어디 예. 큰 부잣집 막내 아들 같아. 그렇죠? 네. 전혀. 야. 요즘 성공하셔서 그래요. 근데 이민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요즘 정말 이민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즘 많아요. 예. 네. 근데 좀 안 좋은 소식 업체를 잘못 만났다던가 그런 소식도 드리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예. 좀 믿을 만한 업체를 분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많은 업체들이 지금 있어요. 네. 한 63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는 정말 잘하는 회사, 못하는 회사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가장 공신력 있는 회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이민에서는 가장 성공하는 비결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말 어떤 사명감이 있느냐 그 회사가.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즘 설명회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설명회를 좀 많이 다녀보면서
본인이 정말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아마 선택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믿을 만한 업체 분별 방법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저희 회사입니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이만한 조건을 다 충족하시겠죠. 예. 저 임고희 박사님, 펜을 빼셨군요. 네, 우리나라에 63개나 된다 그래요, 이민업체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 박필서 사장님 회사가 고객이랄까요? 네. 고객을 가장 많이 확보한 회사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이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저도 이제 그 기업을 이제 주로 컨설턴트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기업의 의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에 대해서 사실은 이민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기 고향을 버리고 가야 되는 이민 컨설팅을 제대로 이제 그 한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이민을 가서 이제 사업 설명회를 들어보면 아주 좋고 또 드림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문제점이라든지 그 실제로 생활에 부딪혔을 때 어려운 점이라든지 특히 이제 자녀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현지 지점에 이제 전문가가 있어서 바로 그 다음날 이민 가는 순간 집이 구해져 있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갈 수 있게 배려를 해준다든지 그 외에 그런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인정을 받은 그것이 하나 큰 경쟁력이 아닌가. AS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겠죠? 예. 근데 본인도 이민자시죠? 예.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지금 사실은 캐나다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민을 가서 보니까 제가 여기서 모든 계획을 짜가지고 간 거하고 너무 똑같이 저는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면은 아마 제가 볼 땐 별로 문제가 없겠지 않느냐. 그래서 떠나기 전에 여기서 철저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만 간다면 제가 볼 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이민이라는 게 사실 내 조국을 다 놔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민을 권장하는 쪽이시래요. 특별한 그래야 이유... 사업이 되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이민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적은 나라에서 인구가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첫째는 나가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요즘에 그 조선일보에 얼마 전에 보니까 전체 화교가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 3,455만 명이 살고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 자본을 모아가지고 중국 본토에 3억 3,500억 불을 투자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외화 보유고가 불과 한 1,000억 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 대한민국 35개를 중국 본토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우리가 이민이라는 거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깊게 생각도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각자가 나라를 위해서나 그다음에 아이들 언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계 경쟁력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사장님 본인이 이제 이민자시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더 좋은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불편한 점이 더 많은가요? 제가 일단 살고 있으니까 손님들한테는 굉장히 공신력이 좀 있죠. 근데 사실은 저도 아이들 때문에 이민을 떠났어요. 아이들 언어 문제라든가 교육 때문에 이 치열한 경쟁력 속에서 아이들이 사실은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가서 보니까 사실 영어를 한 2년밖에 안 됐는데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한국으로 오든가 미국으로 가든가 캐나다에 살든가 일단은 굉장히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대학 가서는 공부를 거의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중고등학교까지는 체력 단련을 가장 많이 시킵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시켜요. 왜냐하면 대학 가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려면 체력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화 교육에 완전히 지금 반대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나와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서 뭐해 박수도 좀.
다 여성분이세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회사에? 예, 거의 한 80% 정도가 어머. 여직원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러세요? 예. 함께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박필서 사장님하고. 저는 지금 한 96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예. 지금 현재 7년째 되죠. 7년? 예. 오래되셨다, 그죠? 예. 근데 어떠세요? 이 사장님이 직접 이민자시고 또 실무자시니까 일하시기가 좀 더 껄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되레 더 편한 점이 많죠. 예. 뭐 출장 가시는 날 외에는 예. 거의 사무실에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생활하시니까 예. 거의 저희 마음도 더 많이 알아주시고 예. 예. 없는 시간에 쪼개서 또 저희 직원들 교육도 시켜주시고 예. 네. 그래서 더 불편한 점보다 더 좋은 점이 많죠. 에이, 그래도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죠? 예. 불편한 점은 뭐가 있어요? 불편한 점이요. 이제 솔직히 나오시더라고요, 이때. 손님들이 항상 찾아오시니까요. 예. 이렇게 뭐 아직 저희 사장님이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담배를 많이 피시는 게 예. 그게 조금 이제 건강도 생각하셔야 될 텐데 저희 직원도 건강에 좀 해치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 싫어하시겠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사장님. 요즘 특히 뭐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 이민들 떠나시는데요. 예. 그게 제일 크죠? 예, 예.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보니까 그 화면 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활에 정착하기가. 그렇죠. 예. 쉬운 일이겠어요,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또 이민 경험자로서 좀 예.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민하면은 굉장히 좀 경직되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 자체를 좀 많이 공부를 좀 하고요. 예.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예.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도 이제 이민 강의를 한 4시간씩 막 해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려고만 하면 굉장히 넓게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단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한국에 있던 자기 자신을 잊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이민 가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입고 가야 돼요. 예. 무슨 한국에서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내가 한국에선 뭐였는데, 있잖아요. 이랬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을 잊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재산이나 기술을 봐서 예. 나라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캐나다, 미국, 요즘 뉴질랜드 이래가지고 많이 가는 쪽으로 본인들이 많이 가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나라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나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나라가? 예, 첫째는 이제 우리가 떠나는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자기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가서 바로 수입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예. 이걸 봐야 되거든요. 예. 쉬운 얘기로 가서 고생한다 그러면 이민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역 선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도 밴쿠버냐 토론토냐 캘거니에 따라서 그 도시가 다 특성이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민을 가는데 압구정동으로 이민을 갔어요. 네.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럼 이사라 그래요, 이사. 예. 이민이 아니고 그건 이사. 그래서 고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민을 가서 가장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는 이런 게 이랬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다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보다는 안 좋은 게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이민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현지에 이민을 간다 그러면은 예. 모든 사람들이 친구나 친척이나 형제들이 있어요. 예. 아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을 의존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오래되신 분들을 보면은 말하는 거하고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모든